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던 시간, 항상 많은 분들이 이 시간만 또 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오늘 투자 관점 어떻게 가는 게 좋을지 뭐 매일매일 바뀌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또 체크해봐야 될 뭐 여러 이슈들 같은 것까지 정리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에서 오셨죠? 우리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경제방송 무려 24년째 맞나요? 25년인가? 예, 맞습니다. 대충 그 정도죠, 그죠? 네. 네, 25년. 정말 대단합니다. 네, 제가 경제방송 들어오기도 한참 전부터 많은 분께 경제적 투자에 대한 또 지식들 함께 전해주셨던 우리 박병창 이사님. 그러면 오늘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네. 오늘은 뭐 역시 미국 시장 한번 좀 보면서 넘어갈까요? 미국 시장이 그동안에 뭐 신고지수 나고 차익 매물이 나왔는데 굉장히 견조했죠. 네. 계속 올랐습니다. 왜 그랬냐? 반도체 때문에 그랬죠. 네. 근데 또 조정 하락을 보이는 것도 지금은 반도체 때문에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는 0.12% 강보합 정도의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이 0.4%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도 엔비디아 급락하면서 AI 반도체향 종목들이 좀 하락을 했고요. 어제도 이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은 엔비디아가 금요일날 급락했는데 또 급락 맞을까? 얼마나 매도가 나올까? 이제 이걸 이제 관심 있어 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장중 반등을 좀 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엔비디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반등을 좀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네. 장중 반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제한적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여전히 이제 마이너스로 끝나긴 했지만 뭐라고 볼까요? 우리 시장에 보면 한번 막기 시작하면 막 내려막잖아요. 그냥 매물이 매물을 낳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는 좀 아니었다. 그렇게 좀 분석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반도체 및 범 AI 관련주들이 연속해서 하락했으나 매도 강도는 좀 완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들이 하락하는 동안 상대적으로 약했던 게 뭐였죠? 애플과 테슬라였잖아요. 네. 그 애플은 연속적으로 지금 소폭이지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한 1% 올랐고 테슬라도 한 1.3% 올랐고요. 그러면서 지수의 하락을 좀 방어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엔비디아 한 2%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857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 AMD 4% 하락했는데 인텔은 한 2% 정도 올랐고요. 뭐 그러니까 사실 보면 알파벳은 1.6% 오르고 아마존은 1.9% 하락하고 넷플릭스 0.6 이렇게 좀 혼조던 그런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라클이 장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클라우드 부문 수익이 크게 증가했다는 내용과 함께 시간 내에서 지금은 제가 보고지 못하겠는데 아까 제가 원고 쓸 때는 한 14% 시간 내에서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시장이 전체적으로는 지수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AI 반도체 쪽으로 오르다가 또 그들이 끌어내리면서 시장이 조정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제 코스피는 네. 0.7% 정도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0.3%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에도 수급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게 일시적일지 아니면은 또 굉장히 충격적으로 바뀌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는 있어요. 그게 지금 이제 시황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외국인들이 어제 한 1,00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뭐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기관들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 급락을 쳐다보고 우리 시장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소폭 하락 출발했어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막 급락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그냥 관망 분위기가 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선물과 프로그램 거래는 소폭 매도 우위였고요. 거래량 거래 대금이 감소한 속에서 종목으로 보면은 매도가 좀 더 많은 전체적으로는 좀 매도 우위의 수급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시장에서 가장 강세였던 쪽이 어디죠?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밸류 프로그램, 네. 그리고 바이오도 상대적으로 강했잖아요. 이쪽에 매물이 나왔어요. 그래요? 일부 종목이 거기서 오른 종목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쪽이 좀 약했고요. 그동안에 올랐던데 지금 뭐 미국하고 똑같은 거죠. 네. 반면에 자,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는 내용입니다. 조선, 엔터, 네. 게임, 원자력은 뭐 올랐다 놨다 했지만 이쪽이 어제 강세였어요. 조선 엔터 게임. 예.
그 수급이 이쪽이 좀 매물 나오는 단계가 되니까 이쪽으로 또 다시 수급의 순환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 섹터였던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을 꽤 안 보였습니다. 쳐다봤던 섹터들이죠, 이쪽에. 예, 그렇습니다. 게임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아요. 게임도 그렇고요. 엔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내렸어요. 엔터요? 예. 아, 그 사이에? 왜 한참 뭐, 한 몇 달 전인가. 몇 달 전이죠, 그게. 예, 그때쯤 막 엔터 막, JYP 막, 예. 그 사상체육과가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그건 몇 달 전보다 더 전이고요. 또 전인가? 한 2, 3개월 전부터 이쪽에는 뭐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이 시장이 관심이 반도체에 관심 막 생기기 전 그 이후로는 이쪽은 뭐 계속 안 좋았습니다. 계속 내려오는 상황이었는데 어제는 뭐 꽤 큰 폭으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어요. 네. 엔터 쪽도 그렇고 게임 쪽도 그렇고 그래서 수급의 순환이 좀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기존의 주도주인 반도체 그리고 일부 바이오 그리고 밸류 프로그램의 핵심에 있는 자동차, 금융지주 이들이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이 조정을 보이고 다시 상승할까? 결국 내가 신규로 매수한다면 여기서 사야 되느냐 또는 내가 보유하고 있더라도 여기서 보유하고 있어야 되느냐 제가 물음표를 썼습니다. 아니야. 소외 섹터에 순환매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야 돼. 이 고민을 하겠죠. 이 고민을 지금 하겠죠. 어제 근데 게임이 오르긴 올랐네요. 올랐는데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인 게임주 중에 하나인 뭐 NC 소프트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와. 엄청나게 하락했다고 한 거죠. 이게 지금 19만 7천 원인데 제가 이거 투자한 저희 이제 좀 PD가 있어갖고 그 친구가 이제 100만 원 들어갔거든요. 100만 원에 들어갔어요. 와, 근데 지금 20만 원이 안 되네. 올랐는데도. 야, 이거 게임주 투자하신 분들 진짜 아이고야. 아니 뭐 저도 예전에 그 펄어비스랑 뭐였죠? 그 뭐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옛날 유명했던 것들이요. 네, 제가 이제 생각도 잘 안 나네 진짜. 몇 번 한번 방송 중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친구들도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어제 잠깐 이제 고개 살짝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정도 올랐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에는 흔히 어떤 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소위 그 빈집이라고 표현을 하는 수급이 거의 이제 매물이 없이 이제 지금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매도할 의향이 없는 사람들이 들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식들이 반등을 할 때 위로 올라갈 때 매물이 없어서 가볍게 반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이렇게 많이 빠지면? 그래서 그런 것들만 전문적으로 하는 액티브의 자금들이 또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자금들이 들어와서 액티브 자금들이 들어와서 이런 종목들을 근데 또 많이 올라요. 뭐 한 30%, 40%씩. 근데 저 밑에서 올라와서 사실은 위에서 쳐다보면은 뭐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렇지. 아니지만 이 밑에서 산 사람들은 꽤 큰 수익을 내면서 팔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100만 원에 샀는데 20 됐는데 20에서 30% 오르면 26만 원 되는 거니까 야 20이나 26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아예 그냥 뭐 20이 뭐 27만 원 되든 30만 원 되든 팔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20에 산 사람들은 야 벌써 30 먹었어, 30% 먹었어 이렇게 되는 거군요. 엄청 수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금들이 움직임이 때때로 있습니다. 때때로 있는데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때는 이제 주도주가 쉴 때 그래요. 주도주가 쉴 때. 근데 지금 그런 현상이란 게 명확하게 나타나는 상황이 어저께 있었다. 예전에 참 제 하나 더 있던 게 넷마블. 네,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막 모두의 마블 그 노래를 막 불렀잖아요. 방송 중에. 와, 그러나 넷마블도 뭐 끝도 없이. 우리나라 게임도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게 중국 영향이 꽤 있다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게임이 중국 영향 받으면서 그 이후에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지금 중국하고 사이 안 좋다 그러면 게임이 좀 안 좋은 그런 부분이 화장품 쪽도 좀 그랬는데 지금 화장품은 미국으로 많이 지금 전환이 됐고요. 게임은 여전히 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반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제 시황 얘기하면서 잠깐 이어간 거고요. 오늘 시황 또는 투자 전략 흐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지금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이제 CPI이고요. 저는 이제 동시망이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 CPI 발표에 따라서 뭐 5월이냐 6월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의 예상은
헤드라인이 3.1% 그리고 코어가 한 3.7%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맥거리 시장을 보면은 상승할 때도 전체 시장의 상승이 아닌 AI 반도체 주도의 상승이었죠. 우리 그렇게 맨날 얘기했잖아요. 네. 지금 조정 하락도 전체 시장의 하락이 아닌 AI 반도체 주도의 하락이에요. 아 그래요? 예, 다른 지금- 데는 이렇게 막 조정 안 받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조정 받을 게 없지. 예,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흐름이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네. 결국은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번에 시장을 끌어올렸던 주도 종목들이 고점으로부터 많이 꽤 떨어졌단 말이에요. 엔비디아 가격을 보시면 970달러까지 갔던 건데 970달러까지 가서 지금 857달러니까 진짜 금방 빠진 거예요. 사실 이 고점에 잡은 사람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면 아 970달러까지 갔다가 예, 지금 857달러예요 오늘 아침. 엔비디아가요? 예, 아 그렇게 많이 빠졌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아 오늘이 막차인가? 그러니까 이제 고점에서 산 사람은 이게 뭐 원래 갖고 있던 사람은 뭐 그 정도 빠질 수 있지.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만큼 올랐는데. 그 위에서 산 사람은 또 사자마자 벌써 이제 뭐 막 하루 만에 고민이 되고 있겠죠. 아. 그러니 또 단기적으로 또 막 내려오면 이런 정도의 단기 급락을 하면 저가 매수가 들어오죠. 들어옵니다. 일단은 들어와요. 그래서 그냥 흘러내리는 게 아니고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이중 고점을 찍으면서 고점을 찍던 아니면 저점이 아니고 더 가든 어떻든 간에 주도주가 빠지면은 매수세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도주의 거래를 해야 된다. 왜? 매도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주도주가 아닌 경우에는 매도의 기회도 주지 않고 흘러내려 버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우리는 이제 하죠.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시장을 끌어올린 것도 이쪽이고 지금 조정도 이쪽인데 이쪽이 단기에 급락을 하고 나서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그 저가 매수의 힘 그리고 다시 한번 시세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켜보자라는 게 지금 미국의 시황이다. 그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은 2월에 외국인들이 대규모 순매수를 해주면서 2,700포인트 근처까지 갔잖아요. 네. 이거는 뭐 그 효과가 뭐 어떻게 되느니 뭐 말이 많지만 밸류 프로그램 효과라는 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밸류 프로그램 효과로 인해서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를 못 넘기고 있어요. 제가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지금 한 4주, 5주 동안 여기를 못 넘기 계속 터치를 하면서 못 넘기고 있어요. 이거는 개별 종목들에도 그런 게 많습니다. 일정한 가격을 못 넘기고 계속 근처에서 시장을 자꾸 지켜보고 눈치 보는 그런 종목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2,700포인트를 넘기려면 이 2,700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2022년도에 시장이 급락을 했죠. 네. 2022년도 1월에 급락을 했을 때 3,000포인트 위에서 곧바로 급락해서 빠진 게 2,700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꽤 오랜 동안 봄에 있다가 그 다음에 6월인가에 빠져서 곧바로 빠졌고 2,300까지 빠진 거예요 밑으로. 네. 그래서 2,700까지 왔으니 그 레벨 다운된 하나는 우리가 커버가 된 거,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커버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걸 돌파해야지, 이 매물대를 돌파해야지 그 다음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기초 분석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시장의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지금 여기서 돌파하면서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추가 모멘텀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추가 모멘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기대감은 좀 있습니다. 어떤 기대감이 있냐면 3월에 주총도를 많이 하죠. 그리고 또 밸류 프로그램의 구체적 안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여기서 막 팔고 나가야겠다. 이제 끝났어. 이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러니 여기서 눈치 보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만일 이번에 2,700을 넘겨서 간다면 그건 삼성전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를 뭐 옹호하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다른 것들은 꽤 올랐어요. 네. 자동차도 올랐고 금융주도 올랐고 하이닉스도 올랐고 다 지수 관련 또는 시총이 높은 종목들이 꽤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가기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물이 좀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금융주주는 외국인들도 팔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지금 시가총액 높은 종목 중에 지수를 더 못 올리게 한 요인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라고 설명을 계속 드렸잖아요. 네. 그 삼성전자가 지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레벨업은 삼성전자가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그럴 가능성이 없느냐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고서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시장은 계속해서 여기서는 언제 올라갈 수 있을까?
지금은 아니야. 이런 눈치를 보는 게 지금의 이제 시장 심리인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제 보면은.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온다고 할 때는 예. 물론 이제 외국인들 중에도 이제 우리 시장 중에 막 이렇게 찾아보고 들어온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냥 네. 야 한국 시장 사 네. 이렇게 하면 그렇게 들어오겠죠 대부분. 그러면 사실은 삼성전자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삼성전자 많이 샀습니다. 제일 많이 샀어요. 요번 외국인 들어올 근데 때. 가격은 왜 이렇게 안 가요? 삼성전자는? 기관들이 삼성전자 다 팔아버렸어요. 아 기관들이. 예, 예. 다른 종목들은 기관들이 같이 샀습니다. 음. 금융지주나 현대차이랑 같이 샀어요. 네. 삼성전자는 국내 기관들이 다 팔았어요. 얘를 팔면서 하이닉스를 샀어요. 소위 롱숏 펀드들이 많이 움직였고요. 아. 이걸 많이 팔았습니다. 삼성전자를. 그럼 나름 뭐 기관 입장에서는 잘 한 거네, 그죠? 그렇죠. 예. 장사 잘. 예, 결과론적으로 잘 한 거죠. 외국인 입장에선 예. 약간 좀 어이가 없겠네. 야 한국 시장 막 사서 예. 삼성전자 이만큼 살 줄 알았더니 예. 삼성전자 또 다 빠져서 예. 사실상 들어왔는데 별로 예. 이득 본 건 없어. 근데 외국인들은 삼성전자가 안 올랐다고 수익이 안 난 건 아니니까요. 아 그래요? 전체적으로 수익이 난 거고 그리고 그 자금은 단기로 내가 수익을 내서 팔고 나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한국 시장을 사는 거니까 네네네. 그렇게까지는 그 뭐랄까 구체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거기에 답변을 좀 드렸고요. 네. 그래서 추가 돌파를 위한 모멘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눈치를 보고 있는 거고 그 눈치 보는 가운데 속에서도 기존의 주도주가 조정 보이고 다시 갈 거냐, 네. 아니면 다른 쪽으로 수급이 좀 움직일 거냐,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 발빠른 투자자들은 그렇게 움직이겠죠. 그리고 발빠른 기관 투자가들도 그렇게 움직이겠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좀 시장을 관망하면서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네. 이번 주에는 제가 어제 주간 시황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에는 관망을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은 이번 주에 동시만기 수급이 있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시만기 수급을 보고서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동시만기 그 당일 저는 조금 들어갈까 생각 중입니다. 당일날에요. 네. 네. 왜냐면 이제 그날 좀 네. 빠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 많이 이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네. 시장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만기가 있으면 좀 빠질 때가 있고 네. 많이 빠진 경우에는 반대로 하는 게 그런 의미죠. 그렇죠. 예, 예. 네, 지금 약간 올라온 상태이긴 상태니까. 하잖아요. 예, 예. 여기서 이제 네. 목요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점점 이제 파는 움직임들이 좀 있으니까 목요일까지 조금 보다가 네. 목요일에 들어간 정프로는 금요일부터 해맑게 웃을 수 있겠죠. 네, 전반적으로는 동시만기인 경우에는 네. 동시만기 보고하자 이런 얘기를 흔히 많이 합니다. 네. 흔히 많이 해요. 바로 그래서 전 목요일 동시만기 당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정도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우디 아람코의 CEO가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원래 그 원유 생산 능력 증산을 위한 시설 투자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거 중단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중단한다라고 그거 원유 생산 능력 확산을 중단한다 발표를 원유 하면서 생산 능력 확산 중단이라는 예, 예. 거는 원유를 더 생산할 수 있는 걸 그만하겠다. 예. 이유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가스와 재생에너지 개발에 주력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피상적으로 당연히 이것도 이유가 되지만 예. 아마도 뭐 유가 관련돼 가지고 갔을 가능성이 얘기가 있죠. 그래서 뭐 지금 감산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생산 능력의 기존의 원유가 아닌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후속 뉴스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이건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애플 폴더폰 있잖아요. 네네. 야, 이거 정말 뉴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꽤 오랜 동안 나오고 있는데 네. 조금 구체적인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미국 특허청에 본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내장으로 접는 축을 따라 구김을 최소화하는 전자장치 기술을 특허 출원했다는 거예요. 접는 축을 따라 구김을 최소화하는 전자장치 기술 특허. 예. 이 특허 출원한 거 보니까 네. 나오는구나. 이제 나오는구나. 개발하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이제 추정하는 겁니다. 네. 이걸 보면서. 그래서 애플에서는 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폴더폰 후발주자잖아요. 그래서 경쟁사보다 더 얇고 가볍게 만들어질 예정이며 특히 지금 폴더폰의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주름 자국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 날 수가 있나 물리적으로? 뭐 봐야죠. 물론 이제 좀 덜 날 수는 있겠죠. 이게 이제 우리도 지금 뭐 물방울 힌지 같은 거 가니까 그런 식으로 가면 조금 덜 접힐 수는 있을 텐데.
야, 뭔가 이렇게 수축되는 디스플레이가 아닌 이상 그렇죠. 이게 아예 안 접힐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뭐 애플의 얘기이고 또 그 기술을 특허처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최소화하는 안 접힌다는 게 최소화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네네. 이런 얘기 나왔다라는 얘기는 지금 굉장히 바삐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느낌 굉장히 늦었죠. 폴더블 폰이 그쵸, 지금 벌써. 뭐 우리나라의 갤럭시만이 아니 중국 폰들이 폴더블로 다 나오고 있는데 한 5, 6년 이상 된 것 같은데 폴더블이 그죠? 5년 됐나요? 최초부터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최초에 나왔을 때 우리 잘 안 썼어요. 그거 잘 안 썼는데 나중에 이제 막 유행이 많이 됐죠. 그게 왜 옆으로 접는 거 말고 위아래로 하는 연예인들이 많이 쓴다고 하는 플립 플립. 방식. 그걸 이제 엄청 좋다고 많이 나중에 인기가 끌었죠.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뭐 내년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2026년형부터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뭐 늦었다라고 하는 건 애플의 입장이고 우리가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애플이 움직이면 전 세계 애플의 벤더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 엄청나게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뉴스는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하만 아시죠? 하만. 하만 카돈 할 때 하만. 하만. 삼성의 하만 있잖아요. 삼성의 하만이 그 전장 부품 회사잖아요. 아마존이 그 로보택시를 하고 지금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핵심 통신 장비인 장비를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자율주행 전기차용 장비로 들어간다라는 뉴스가 좀 있습니다. 이거 혹시 그 뉴스가 아니고 TV 방송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거요? 캘리포니아인가 해서 아마존 무인 택시? 완전 자율주행 택시 돌아다니는. 보진 않았습니다. 그게 말썽도 많이 피운대요. 그래요? 중간에 서가지고 가지도 않고 막 그럴 때도 있고. 근데 그 운전자가 아예 없구나. 네, 차선 정확히 가지 않고 뭐 이런 말썽이 있긴 있답니다. 겁나서 타겠다. 예전에 사고 한 번 있었고. 근데 거기 현지 사람들 인터뷰를 계속 하거든요. 네. 많이 탄대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많이 탄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오히려 편리하다. 뭐 그게 오히려 이게 더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사람 없는 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해서 타시나? 뭐 사생활 보호되고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것 같아요. 그 인터뷰에는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거 말씀드리면. 그건 불륜 커플들인데. 그런 건 아니고 가서 대화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탄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게 예. 하긴 그럴 수 있겠네. 근데 아무튼 그걸 제가 보면서 이거 굉장히 뭐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저렇게들 타고 다니는구나. 라는 걸 제가 그냥 재미로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요 그겁니다. 지금 아마존이 하고 있는 로봇택시가 있죠. 이게 캘리포니아죠? 네, 캘리포니아에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같은 날씨 환경이면 아마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비 많이 오고 눈 오고 이러면 차선 안 보이고 이러는 거 겁나서 하겠네요. 캘리포니아 워낙 맨날 짱짱 날씨 좋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 삼성의 하만이 핵심 부품으로 들어간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뉴스는 당장은 아닌데 이거 주가에 영향을 줄 겁니다. 세계 반도체 기판 1위 업체가 일본의 이비데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에서 지금 우리 반도체 칩의 기판도 있잖아요. 네. 이거 플라스틱이지 않습니까? 우리 PC 이렇게 뜯어보면 플라스틱이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거 뭐라 그러죠? 레진? 같은 그런 거잖아요. 플라스틱 기판이잖아요. 녹색 그런 거. 요 유리 기판으로 한다는 얘기가 사실 이것도 한 10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유리를 바꿔야 된다. 유리 재질로. 왜냐? 플라스틱은 온도에 따라서 변형이 생기고 당연히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동안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유리 재질로 바뀌면 회로 긋기도 더 정교하게 할 수도 있고 변형도 없고 휘임도 없고 그럴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걸로 바꾸자는 얘기가 바꾼다는 얘기가 뭐 5년 10년 전부터 이제 주식을 계속 저도 하고 있으니까 계속 있었어요.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수율이 안 나오고 굉장히 비싸다고 해서 못 하고 있었는데 그렇겠죠. 인텔이 한다라고 이제 얘기는 했었는데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반도체 기판 세계 1위가 일본 이비덴인데 얘들이 이걸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건 달라지죠. 우리 삼성전기, LG 이노텍도 이거 개발 계획을 발표하는 상태인데 이런 얘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판은 아무래도 간섭 현상이 좀 적어야 되고 뭐 전기가 잘 안 통하는 뭐 이런 이제 특성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주 짧은 시간에 될 건 아니겠죠. 열에 또 강해야 되고. 근데 아마도 이게 될 거라고요. 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냐면은 제가 예전에 광화문 지점장 할 때가 2010년, 2011년도인데 지금부터 13년 전 아니에요? 네. 그때
뭘 많이 했냐면은 이 휴대폰에 휴대폰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이 디스플레이는 강화 유리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그랬었어요. 아, 그땐 플라스틱이었나요? 네, 막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 막 그 기업 탐방도가 막 그랬거든요. 네. 수율이 안 나와요. 열이 나면 다 녹아버리는 거야. 이거를 5년, 10년 동안 못 하더라고요. 결국은 그런 기술들이 처음엔 나왔지만 나중에 다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주식 투자 차원에서 말씀드려볼게요. 그때 제가 탐방을 다니고 막 그랬을 때 그런 기업에 그 투자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결국은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손실 나고 팔고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걔들 중에서 성공한 기업이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가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 주가의 측면하고 기술 발전의 측면하고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좀 드리려고 하고 싶어요. 네. 지금 이런 내용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전고체 등 차세대 배터리 R&D 추진한다는 산자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민간업종 배터리 얼란스 개최라고 했고요. 28년까지 한 1,172억 정도 투자해서 추진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S24가 꽤 팔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잘 팔린다는 얘기는 뉴스가 계속 있었고요. 미국에서 약 14% 증가. 이거 전작 대비입니다. S23 대비. 독일, 영국, 프랑스, 서유럽에서 28%나 증가했어요. 왜 이걸 좀 선호하느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실시간 통역. 네. 이거 방송도 많이 나오잖아요. 방송에도 보면 이거 하는 게 막 나오고 그래요. 드라마에도 나오고. 그리고 서클 투 서치 이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요 AI 기능이 좀 호평을 받고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보시면 서유럽이 28%, 미국 14%, 국내가 22%, S23 대비 증가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전체는 8%뿐이 증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이 지역 빼놓고는. 동남아 쪽 아닐까요? 동남아 쪽, 예. 동남아 쪽 이런 지역에서 감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중국 로컬 제품 그리고 동남아는 이런 신제품에 좀 뒤늦게 따라옵니다. 아무래도 가격 예. 좀 뒤늦게 따라오는 좀 성향을 갖습니다. 이런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아까 마지막 뉴스인데요. 우리 공 기자님이 자세히 전해 주셨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저는 뭐 주식 쪽에 설명을 드리면서 왜 홍콩 AS 검사 결과 및 분쟁 조정 기준 발표 왜 가져왔냐면요. 저한테 질문 꽤 하시는 분이 몇 분이 계세요. 또 제 주변의 친인척 분들도 이거 어떡하냐.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세요? 의외로 많아요. 이게 되게 이거에 관심 있는. 그래서 이거 지금 아직 들고 있는 분 있어요. 나 보상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꽤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거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도 한 달이 거쳐서 한 번씩은 있을 수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요걸 다운로드 받으셔갖고요. 네. 기사도 있지만 받으셔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주식 시장의 입장에서 볼 때 요거는 이 부분만큼은 은행에선 손실인 거고요. 은행에선 손실인 거고 그리고 이걸 운영하고 있는 운영사에서의 유동성 감소가 될 수 있어요. 무슨 감소요? 유동성 감소. 유동성 감소. 감소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뭘 봐야 되냐면은 올해 총 만기 규모 15조인데 상반기에 10조 정도 있고요. 2분기에 6조인데 4월에 3조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4, 5, 6에 많이 몰려 있다라는 날짜를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손실률이 약 54%, 50%, 한 50% 정도 됩니다. 둘 다. 그 정도 되고 있는데 이게 은행권 손실 규모가 5조 정도 될 거라고 추정이 돼요. 이렇게 보상을 하면. 전체에서. 그런데 상반기에 4.3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좀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배상 비율을 어떻게 하냐. 기본을 뭐 20에서 40% 정도 주는데 가중을 좀 은행에는 어떤 데는 더 주고 어떤 데는 더 덜 주고 이렇게 하고 좀 하고 있고 그리고 투자자별로 좀 다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요 화면 보셨죠? 근데 그대로 똑같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판 쪽에서는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그리고 뭐 부담 권유 했냐 안 했냐 막 이런 거 좀 따져가지고 어떤 데는 니네 더 물어줘 어떤 건 덜 물어줘 이렇게 할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ELS 계속해서 수익 났던 사람이니 요번에만 손실 났는데 그 사람까지 다 해줘야 되느냐 그런 사람은 배상 비율을 없는 건 아니에요. 기본으로는 20에서 40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좀 작게 해주고 배상을 처음 하고 나이도 많으시고 나 이거 정말 모르는 것 같다. 이분은 정말 이거 몰랐을 것 같다. 이런 분들한테는 더 많이 해주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이게 시장에서는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이 PF 관련된 내용하고 ELS에 이 손실돼서 우리 연초에서 걱정 많이 했던 거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좀 하실 필요가 있어서 마지막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홍콩 ELS 관련해서 이 정도 배상 방안이 나왔다는 거. 그래서 혹시 주변에 투자하신 분들 계시면 혹시 이거 모르고 계시거나 뭐 소식을 못 들으시면 꼭 전해주시면 아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했고요. 네. 이사님 내일 아침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